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동산 끝난 거 아니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집값 하락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돈의 흐름 자체가 끊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앞으로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기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아파트 가격도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들은 아직 출근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건 소비입니다. 경제는 결국 돈이 계속 돌아야 유지됩니다. 내가 번 돈이 누군가의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다시 누군가의 월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 순환이 끊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 노동자 의존입니다.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싸게 생산하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산 이후 소비가 이어져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한국 사람이 월급 100만 원을 벌면 대부분 국내에서 씁니다. 밥 먹고 쇼핑하고 병원 가고 카페 가고 여행 가고 학원 보내고 휴대폰 바꾸고 결국 그 돈이 다시 한국 경제 안에서 돌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상당한 금액이 본국으로 송금됩니다. 즉 한국 안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소비 승수 효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100만 원이라도 한국 경제 안에서 몇 번이나 돌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시장 안에서 계속 순환했습니다. 지금은 그 순환고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점점 비어가고 자영업은 버티지 못하고 지방상권은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전에는 사람 많던 거리도 지금은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문제의 본질을 모릅니다. 경기가 잠깐 안 좋은 거겠지. 금리만 내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단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은 사실상 민간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올라갑니다. 담보가치가 올라가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 구조로 한국 경제는 수십 년 동안 굴러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엔진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담보가치도 하락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줄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못 빌립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자영업이 무너집니다. 결국 금융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집값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경제 전체의 혈액순환이 막히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거의 2,000조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가 아파트 담보 위에 서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담보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도 예전처럼 쉽게 돈을 풀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 문제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고 미국 금리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만 마음대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아직도 과거 공식으로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 서울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 나라가 망해도 강남은 산다. 이런 믿음이 아직 강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건 인구 구조입니다. 2025년 이후부터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곧 집을 사줄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계속 늘었습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는 가격보다 먼저 수요가 사라집니다. 과거 장롱이 사라졌던 이유도 비슷합니다. 장롱 품질이 갑자기 나빠져서 망한 게 아닙니다. 붙박이장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면서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전문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 안정적인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석 기술도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거기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비급여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병원도 타격을 받습니다. 강남에 병원이 넘쳐나는 이유도 결국 부동산 유동성과 소비 확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고 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만 들고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현금 흐름 없는 자산은 유지비만 발생시키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겁니다. AI든 자동화든 결국 시대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부가 아니라 활용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중심 사고입니다. 이 자산이 앞으로 실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안정성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직장 하나만 믿고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 콘텐츠, 온라인 수익 구조 같은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 자체를 외면하는 사람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 변화입니다. 소비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 공식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것인지 말입니다. 중요한 건 공포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동산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돈의 흐름과 시대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